안녕하세요, 범이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것들 중에서 사회복지사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말하는 단점은 제 경험에서 나오는 주관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거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래요. 직장인이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상상 한 번쯤 하시곤 해요. 아, 비가 엄청 내려서 오늘 휴일 되라. 온 세상이 정전돼 버려라.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다른 거 다 말고 그냥 휴일이 10배 정도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두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그럼 사회복지사들은 도대체 왜 그만두는 것일까요? 할 말은 하자! 사회복지사의 대표적인 단점 2가지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야근. 야근은 모든 사람들의 숙명이죠. 야근을 안 하면 뭔가 찜찜하고, 야근을 안 하고 퇴근하면 내일 나에게 엄청난 시련이 다가올 것 같고, 실제로 진짜 시련이 다가와요. 사회복지사들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요양원, 생활원 등등등 다양한 시설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그 시설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확인하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용인 가정방문도 해야 되고 후원품도 받으러 가야 되고, 또 생활원이나 주간보호센터의 경우는 이용인들을 케어해주느라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일부 부서를 제외하곤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시설이다 보니까 아침 8시에 출근을 해서 이용인들 셔틀버스 지원해주고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인들을 케어하고 있어요. 그럼 우린 도대체 언제 서류 업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이용인들이 다 집에 가는 그 시간, 오후 6시부터 제 업무 시간이 생기게 돼요. 물론 사회복지사들은 하루 종일 외근하진 않아요. 근데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하면 꼭 무슨 일들이 생겨요. 정말 신기합니다. 상담이 잡힌다거나 일거리가 늘어난다거나 이용인분들 대소변을 갈아줘야 된다거나 이렇게 갑자기 많은 일들이 동시에 발생해요. 그럼 또 우린 하던 거를 멈추고 그것들을 해결하러 갑니다. 그러다 보면 점심시간이고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오전과 같은 패턴으로 오후에도 일하게 돼요. 그리고 보통 퇴근하기 1시간 전에 제가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게 됩니다. 과연 1시간 안에 일을 끝낼 수 있을까요? 저는 신입사원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직장 상사가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야근하고 바빴던 거 알겠지? 알고 있겠지? 그렇게 퇴근하고 그 다음날 내가 어제 못한 일을 하고 있으면 직장 상사가 이렇게 부릅니다. 범이쌤, 어제 그 서류 제출했어요? 왜 안 했어? 언제 하려고요? 저는 당황합니다. 아니, 내가 어제 바빴던 걸 못 보셨나? 왜 그러시지? 이렇게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요. 하지만 맨날 변명할 수는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드릴게요. 그렇게 야근은 필수가 되는 거예요. 뭐 일 잘하는 사람은 야근 안 하더라고요. 내가 일 못해서 그렇지. 둘째, 정신적인 스트레스. 사회복지사란 직업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생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큰 직업에 속하는데요. 제가 경험한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는 노인시설인데요. 노인시설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 계층이 노인분들이세요. 그래서 독거 노인을 만난다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그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복지관과 연계해서 제공해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노인분들을 상대로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끔 자신은 서비스 대상자가 아닌데 요구하시는 경우, 처음에는 사회복지사 분들이 그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친절하게 시설의 상황과 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려요. 그런데 이게 소용이 없어요. 무조건 해줘라, 사회복지사가 왜 이렇게 일을 못하냐, 담당자 당장 바꿔라, 나 이번 서비스 연결 못 받으면 굶어 죽는다 등등등 드물지만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이해는 다 하죠. 노인분들 10명이면 10명 다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랑 고집이 있으시니까. 또 아주 가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물건을 던지시거나 쌍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욕하신다고 그냥 네 다음에 다시 올게요 하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을 이해시켜야 되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보통 용기로는 힘든 일입니다. 특히 경험이 많지 않은 여성 사회복지사이신 분들은 대부분 밖에 나와서 울고 계세요. 무섭다고. 장애인 시설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처음에 보호자가 자녀를 맡기기 위해서 시설로 상담하러 직접 오세요. 그럼 저희는 상담을 할 때 보호자에게 다양하게 질문을 합니다. 혹시 먹지 못하는 음식은 없나요? 아니면 물건을 던지진 않나요? 친구를 괴롭히진 않나요? 등등등 기본적인 상담을 하고 이제 이용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한 달 동안에는 보호자가 말을 한 대로 이용인이 잘 지내고 아무 문제 없이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게 2달 정도 지나고 나면 슬슬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세요. 장애인 시설에 근무하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자기가 기분 안 좋을 때 물건을 던진다거나 다른 친구들을 괴롭힌다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시설 안에서 직원들이랑 다른 분들이 다 보는데 지퍼를 열고 본능적인 욕구를 해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일들이 생기면 보통 보호자분들께 전화를 드리거든요. 전화를 드리면 보호자분들이 미안하다, 예전엔 그랬었는데 최근엔 안 그랬었다, 그래서 이야기를 못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정반대이신 분들이 계세요. 걔 왜 그러지? 걔 예전엔 안 그랬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억울한 경우도 많죠. 중증 장애인이다 보니까 스스로 화장실을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는데 성인이다 보니 소변을 굉장히 많이 보세요. 그럼 휠체어에서 이용인분들을 들고 매트에 눕혀서 기저귀를 갈아드리는데 몇몇 분들은 자신을 해치는 줄 알고 목 뒤를 핥히거나 손 등을 꼬집으세요. 또 이분들이 성인이잖아. 진심을 다해서 꼬집으니까 굉장히 아파요. 실제로 저희 팀 여선생님들의 팔을 보시면 팔에 흉터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여성분들인데 말이죠. 그리고 여선생님들은 머리가 길잖아요. 허구한 날 머리채 잡히세요. 긴 머리카락이 잡기 딱 좋잖아. 우리는 화가 나도 어떻게 해요? 매번 보호자한테 이럴 수도 없고 그냥 속으로 삭히는 거죠. 그런 상황을 겪고 나서 사무실에 들어가 어떻게 차분히 업무를 보겠어요? 못 보지. 사회복지사의 단점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줄이다 보니까 2가지로 설명하게 되었어요. 이 외에도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해요. 정말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박수 쳐드려야 돼요. 실제로도 그런 분들을 시설에서 인정해 주시고요, 또 보상까지 해주고 계세요. 제가 평소 자주 느끼는 거지만 사회복지사는 좋은 대학, 좋은 스펙 이런 거보다는 인내심이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따라야 하는 건 맞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복지사이신 분들 정말 힘내시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